안철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호남 정치권에서 민주당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당의 입지자들은 기대감을, 민주당 쪽에서는 앞으로 미칠 파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파장 집중 취재했습니다. 5.18 희생자를 홍어 택배에 빗댄 혐의로 기소된 극우 사이트 일베 회원이 오늘 광주에서 첫 재판을 받았는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고개를 떨구면서도 재판은 대구에서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한국민주주의전당 설립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광주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광주와 서울, 마산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지 삼각축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오늘 아침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곳곳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목표로 정치 세력화 구상을 밝히면서 호남 정치권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먼저 윤군수 기자입니다. 정치 세력화 구상을 밝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신당을 창당하는 시기가 언제가 됐든 내년 지방선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로드맵을 만들 겁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철수 진영 관계자는 모든 선거구는 아니고 이길 수 있는 곳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당장 불이 떨어진 곳은 호남, 급해진 쪽은 민주당입니다. 안철수 세력은 상대적으로 승산이 높은 호남에서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는 민주당 인사들의 이탈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탈 세력의 규모라든가 이탈하신 분들의 정치적인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안철수 신당의 향후 우리 지역의 정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미 김효석 전 의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배를 갈아탈 준비를 마치고 시기만 저울질하는 광역 의원도 여럿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계기로 호남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도 새정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정계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창당 구상에 대한 평가는 처지와 시각에 따라 갈렸습니다. 신당의 입지자들은 기대감을 높인 반면 민주당은 앞으로 미칠 파장을 경계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욱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조는 전보다 단호했고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지향점은 창당입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추진위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과 안철수 신당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입지자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의 틀보다는 어떤 새로운 틀 속에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희망적인 그런 흐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추진위 출범과 순회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 세력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쪽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면서도 야권의 분열, 특히 민주당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했습니다. 호남이 분열되고 민주개혁 세력과 지지층이 나뉘어 여당 독식을 고착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클 가능성이 있어 신당으로 이어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또 수십 년 된 민주당의 역사와 탄탄한 조직력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람은 찻잔 속에 태풍에 그칠 것이라며 신당 창당의 파장을 축소 전망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처지와 시각에 따라 정치 세력화 구상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기대하는 쪽도 견제하는 쪽도 다가오는 대결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5.18 희생자를 홍어 택배에 빗댄 혐의로 기소된 극우 사이트 일베 회원이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면서도 광주에서 재판받기가 싫다며 사는 곳인 대구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도청 앞 집단 발포 때 숨진 중학생 고 김원봉 군의 시신을 홍어 택배에 빗댄 혐의로 기소된 20살 대학생이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극우 사이트 일베 회원인 이 대학생은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대신 변호인이 나서 나이가 어려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을 했다며 대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유족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며 잘못을 뉘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랬던 대학생은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을 자신이 살고 있는 대구에서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재판부에 관할 위반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광주에 살고 있고 인터넷 범죄 특성상 행위 지역에는 광주도 포함된다며 재판이 광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면 광주에서 앞으로 재판을 계속하게 되지만 법원 이송이나 관할 위반 선고를 내리면 대구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장재용 판사는 다음 달 12일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베 대학생이 유족에게 사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5월 단체들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지법 제21 민사부는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이 신임이사 이정남 총동창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정 판결 때까지 이사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은 이정남 신임이사가 구 경영진 측 인사라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수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결국 광주와 서울, 마산 등 세 곳에 분산돼 건립됩니다. 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빠지지 않게 돼 광주시의 노력이 일단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산 기자입니다.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늠하고 민주화 운동을 전시 기념하는 역할을 맡게 될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삼각축으로 건립됩니다. 대상 도시는 5.18 정신을 간직한 광주와 4.19 혁명의 진원지 마산, 그리고 서울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광주유치위원회, 마산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방식의 건립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에 건립되는 민주주의 전당은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해서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국제 교류 역할 등등을 통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현장으로서 광주는 아주 유력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전당 시설 부지는 내년에 광주 교도소가 북구 삼각동으로 옮기고 난 뒤 해당 부지에 건립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5.18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교도소 시설을 보존하고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기 위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당이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민주주의 전당을 광주와 서울, 마산에 분산 건립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5.18의 도시 광주와 3.15의 도시 마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삼각축으로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면 민주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이 한 차원 높아지고 동서화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신사옥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건립비 300여 원이 투입되는 농촌경제연구원은 연면적 15,000여 제곱미터의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기관 중 14개 기관이 신사옥을 완공했거나 착공했습니다. 제2순환도로와 관련해 광주순환도로 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이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순환도로의 자본 구조를 변경할 것을 명령했고 순환도로 투자는 광주시가 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손실이라며 감독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밤사이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학교와 직장에는 지각사태가 속출했고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린 아침 출근길. 미끄러워진 도로 탓에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애가 탑니다. 많이 밀리는데요, 지금.
보통 지금 20분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요. 택시를 잡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보다 눈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콜택시를 부르니까 콜택시도 안 들어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 나와서 다시 지금 출근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린 눈으로 묻은 산장을 오가는 광주 지역 버스 4개 노선이 단축 운행을 하거나 우회 운행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빙판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무안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1톤 트럭이 터널 내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고 장성에서도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오늘 한때 적설량은 광주 11.7cm, 나주 11cm, 담양 9cm까지 기록했지만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부분 녹았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으로 차가운 공기가 지나면서 서해안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내륙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눈은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돼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1cm 미만의 눈이, 서해안 지역에서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호남 지역 방송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방통위와 지역 방송사들이 독창적인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개최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수용자들의 시청 패턴이 달라진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최근 시청자들이 제 시간에 시청하지 않고 홈페이지 다시 보기나 유튜브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는 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시청 패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MBC 다큐멘터리 안녕 오케스트라의 극장판이 개봉했습니다.